다음 순서로 준비기일 결과를 변론에 상정하고 의견을 확인하겠습니다. 수명 재판관이었던 김영도 재판관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양 당사자가 준비기일에 제출한 서증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갑제 1호증부터 갑제 86호증의 11호증까지 제출하셨고 모두 준비기일에서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을제 1호증부터 13호증까지 제출하셨고 그 중에서 을제 1호증부터 을제 10호증까지 준비기일에서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어서 준비기일에서 정리된 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소추위원 측에서 주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 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첫째,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와 관련 이해충돌방지회관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함으로써 헌법 7조, 40조, 49조, 86조 등을 위반하였다. 둘째,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하고 참석하는 등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돕거나 묵인 방조하고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 또는 묵인 방조하는 등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헌법 7조, 86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다. 셋째, 피청구인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의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헌법 7조, 66조 4항, 74조 1항 등을 위반하였다. 넷째, 피청구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체하고 있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71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 등을 위반하였다. 다섯째, 피청구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법 66조, 111조, 113조, 헌법재판소법 23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소추위원 측 맞습니까? 예. 다음으로 피청구인 측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피청구인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피청구인은 대통령 대행의 직위를 겸하고 있어서 헌법 65조 2항 단서에 따른 가중 탄핵 정족수를 충족시켜야 함에도 본회의 가결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무효인 탄핵 소추 의결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라는 적법 요건에 관한 부적법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본안에 들어가서 이 사건 소추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다투고 있습니다. 첫째,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관련입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는 이를 제지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므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에 무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셨고요. 둘째,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다투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3일 20시 40분경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갑자기 알게 되어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을 뿐이다. 사전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일체 없다. 국무위원들의 반대와 우려를 전달하여 계엄을 막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여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였을 뿐이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소집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안건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소집이 통지되고 개의 5분 만에 마무리되어 충분히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의안 제출, 검토 의견 명시, 의결 절차 및 부서,
등이 없었기 때문에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차이가 있었다.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4일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에 따라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하였고 대통령의 지시로 비상계엄 해제안 처리를 위하여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였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의 도착이 늦어져서 같은 날 04시 27분경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심의 가결하였다. 대통령은 피청구인과 어떠한 협의나 의사연락 없이 국회 등에 계엄군을 진입시켰고 피청구인은 방송을 통하여 이를 알게 되었을 뿐이다. 세 번째로 공동국정 운영과 관련한 피청구인의 주장 내용입니다. 피청구인 담화의 주요 내용은 행정부 공직자들 모두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혼란 타개를 위하여 여당 등과 국회에 협력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대통령을 배제한다거나 퇴진 및 권한 행사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네 번째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주장입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자체의 위헌성 등이 문제되고 있었기 때문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기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지체이다. 내란 혐의 수사는 경찰, 검찰 및 공수처 등에 의하여 이미 개시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다하지 아니한 행위가 수사 진행을 방해 또는 지연시키지 않는다. 다섯 번째,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한 주장입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의무가 아니고 의무라고 하더라도 준수하여야 할 기간은 헌법 27조, 111조 2항 및 3항의 입법 취지, 선출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이다. 이와 같은 상당한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과하였다면 지체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데 정당한 사유는 후보자 선정과 관련한 정치적 협의,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에서의 표결 등 재판관 선출 절차 진행에 소요된 기간, 당시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이는 임명의 일시적 보류이지 거부는 아니므로 부작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사고 시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같이 현상의 변경을 초래하는 적극적 권한 행사는 자제되어야 한다. 탄핵소추 의결의 당사자인 국회가 탄핵 심판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것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 당시 국회 헌법재판관 3인의 선출 가결은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 중 의석 우위를 점하는 특정 정당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다. 현행헌법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형식적 심사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교법적으로도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의 임명 여부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상이 피청구인 측의 주장인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준비기일 결과를 변론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양 당사자 측에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먼저 청구인 대리인. 예, 이해 없습니다. 예, 피청구인 대리인. 없습니다. 예.